안녕하십니까. 한국시사뉴스의 장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태블릿 PC 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블릿 PC 관련해서 변희재 미디어치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죠. 이 재판에서 밝혀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재판에서 JTBC의 손용석 부장이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이 손용석 부장은 2016년 10월 JTBC가 이 태블릿 PC에 대해서 보도를 할 당시에 최순실 관련 특별 취재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용석 부장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인입니다. 그래서 손 부장이 이제 증언을 많이 했는데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손용석 부장의 증언 내용은 이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는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 가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냐, 최순실이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JTBC에서는 최순실의 것이다, 최순실이 사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미디어워치 측에서는 또 그 신혜원 씨도 이것은 공용 태블릿 PC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감정했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죠. 이걸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태블릿 PC는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여러 사람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중점을 둬서 이렇게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했던 근거는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JTBC의 기자들, 손용석 부장 또 심수미 기자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들 이런 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 근거가 좀 약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많습니다. 보도할 당시에는 몰랐던 내용들이 많이 밝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JTBC의 보도는 상당히 근거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알려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JTBC 내에서도 이것이 최순실의 것이냐는 그런 경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런 논쟁 끝에 최순실의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견이 되죠. 네, 그런 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JTBC가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으로 보도했던 첫 번째 근거는 바로 고영태의 말입니다. 심수미 기자가 고영태를 만났는데 고영태가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끼고 다니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그걸 보고 수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심수미 기자가 보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 JTBC가 자신들의 손안으로 이 태블릿 PC가 들어오자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의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고영태가 그렇게 얘기를 태블릿 PC를 가지고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보고 수정한다 이런 말을 근거로 해서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회 증언에서 고영태는 나는 심수미 기자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영태 증언을 따르면 고영태는 나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본 적도 없고 단 한 번 그 노트북으로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고영태의 말을 근거로 해서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심수미 기자의 얘기하고 고영태의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가 이런 고영태의 말을 근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가 처음에 최순실 것을 보도를 했는데 이 개통자를 확인해 보니까 이 개통자가 청와대 행정관인 김한수였습니다. 이런 사실도 나중에 밝혀지죠. 그래서 김한수가 개통한 태블릿 PC가 어떻게 해서 최순실의 손으로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최순실의 사진을 근거로 해서 최순실 것을 판단했습니다. 이곳은 최순실의 사진 태블릿 PC 안에는 최순실의 사진 두 장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셀카고요, 하나는 셀카가 아닙니다.
이 두 장의 사진을 근거로 JTBC에서는 이것이 태블릿 P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인을 판단했다면 이곳에 사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이 사진이 7장이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셀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이 태블릿 PC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아이에 관련된 아이의 부모나 관련된 사람이 사람의 태블릿 PC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남자 사진이 5장이 들어있습니다. JTBC에서는 이 아이 사진은, 손영석 부장은 아이 사진은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대선 SNS팀에서 일했던 한 여성의 사진이 53장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진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JTBC에서는 몰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사진들, 최순실의 사진 말고도 그 남성의 사진도 있는데 뭐 아이 사진은 몰랐다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 대선 SNS팀에서 있었던 사람들 사진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진이라든가 아이 사진 말고 이 남성의 사진 같은 이런 사진들에 대해서 보도를 안 했던 겁니다. 최순실의 사진만 2장이 있는 거, 이것만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 김한수, 김희종 행정관의 그 자녀로 보이는 이 아이들의 사진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JTBC는 최순실의 사진 말고도 다른 사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알아보지 않고서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최순실 사진 2장을 가지고 최순실의 태블릿 PC로 판단을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태블릿 PC 안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입니다. JTBC에서는 이것을 처음에 보도할 때 이 태블릿 PC 안에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알았다고 손영석 부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순실이 대통령 연설문을 읽고 고쳤다고 했는데 이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다면 문서를 수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JTBC에서는 이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로 문서를 수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이 태블릿 PC를 가지고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했다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분명히 이 태블릿 PC 안에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다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JTBC가 좀 말을 바꿉니다. 이 고소장에도 우리는 태블릿 PC로 문서를 수정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JTBC 보도 내용이 뭐냐?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그걸로 보고 또 참고를 해서 수정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자신들의 보도가 자신들의 보도에 대해서 변명하는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JTBC에서는 문서 수정 프로그램이 없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문서를 수정했다고 보도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JTBC가 부인하기 어려운 그런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태블릿 PC에는 연락처, 또 메일의 문제입니다. 이 태블릿 PC 안에는 한 10개 정도의 연락처, 그리고 메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순실의 연락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최순실의 연락처가 없는데 이거 최순실 것으로 단정을 했느냐? 최순실의 사진이 있는 것만 보고서 최순실의 것으로 단정을 했다는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연락처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연락처가 아니고 대선 캠프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캠프인 행복 캠프의 연락처입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김한수나 다른 사람의 이 전화번호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대통령 주위에 있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의 전화번호라는 것 때문에 최순실의 것으로 판단을 했다고 손영석 부장은 증언을 했습니다. 또 문제는 이 태블릿 PC에 들어있는 메일입니다. 메일이 3개가 들어있는데 이 메일은 2개는 공용 메일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용 메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JTBC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걸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최순실의 것으로
그렇게 보도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킨파 메일입니다. 킨파 메일은 바로 김희정 행정관의 메일입니다. 그런데 드레스덴 연설문은 이 킨파 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JTBC에서는 이 킨파 메일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보도를 했는데 확인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몰랐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가수에서는 이런 메일을 근거로 해서 메일이 여러 개가 발견이 되는데 이 여러 개 메일로 이 태블릿 PC를 접속을 했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는 여러 사람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여러 사람의 메일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JTBC에서는 그걸 다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점이 JTBC 보도에서 놓친 점이고 허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JTBC는 이것을 최순실의 것으로 보도를 했습니다만 그 근거라는 것이 당시는 자신들이 그렇게 판단했지만 후에 더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면서 이 보도 자체가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몰랐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JTBC 보도는 확인이 안 되고 성급하고 자신들이 몰랐던 부분이 많았던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영석 JTBC 부장의 증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태블릿 PC의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시사뉴스 장종수입니다. 고맙습니다.